자, 여기 보면 그래프 상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원래 전자는 원자 핵의 인력으로 당겨져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떼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값들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그래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래프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노? 요게 지금 까만 동그라미처럼 게 뭐지? 같은 가로줄이지. 같은 가로줄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노? 여기 왜 불규칙성을 보이노라는 거지. 선생님 여기에는 왜 이래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는 왜 원자 번호가 증가했는데 커졌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나요? 이런 물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로 설명해야 된다? 여기 감소하는 이유를 오비탈의 전자 배출로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 베릴륨하고 붕선은 왜 이렇게 감소하냐고 했을 때 더 높은 오비탈에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떼낸다는 점하고 NO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NO는 전자 간의 반발력 요 두 가지로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되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부분을 잘 기억하라고 했었노? 요 부분 보시면 이온화 에너지의 불규칙성이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기억하고 요거를 적용시켜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번 시간에도 별표 쳐줬지만 몇 번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불규칙성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됐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뭘 하는 거야? 원자에서 전자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노?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 A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뜻이지. 엄청 많이 난다는 뜻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 두 개다 라는 거니까 몇 쪽에 속하는 원소이다? 2족에 속하는 원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족에 속하는 원소란 뜻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란 말이야? 그렇지. 원자과 전자가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맨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인지, 즉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 라는 점이야.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은 지금 A부터 뭐까지 나와 있노? A부터 E까지 원소가 주어져 있으며 이 각각 해당되는 원소를 요렇게 이거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A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보시면 요 점과 요 점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차이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엄청 커지지? 2와 3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럼 A 같은 경우는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란 뜻이야? 한 개란 뜻이지. 그럼 A는 몇 쪽 원소이다? 1쪽 원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면 주어진 원소들 중에서 1쪽에 속하는 게 누구야? 나트륨이지. 나트륨이 1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게 나트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한 것을 보고 확연히 드러나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확연히 드러나는 거. C는 확연히 드러나나? 네. C는 몇 쪽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 원자과 전자가 두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적에 갑자기 어떻게 되노? 엄청 증가했지 값이. 그래서 C가 몇 쪽에 속한다? 2쪽에 속하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라고 할 수 있고
주어진 자료에서 2족에 속한 원소는 누구다?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남은 것들을 봤을 때는 뭘 통해서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플로린이 있고 그 다음에 네온이 있지. 이 플로린하고 네온은 몇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는 거야?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지.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원자의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뜻이니까 전자를 떼내기가 어렵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얘들 둘이가 누구란 말이야? 제1이온 에너지가 큰 거 얘들 둘이가 플로린 아니면 네온인데 누가 더 이온 에너지가 크겠노?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네온이 제일 크니까 얘가 네온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가 그러면 플로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보시면 나머지 하나가 B가 뭐가 된다? 알루미늄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불규칙성을 보이게 되는 거지. 맞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이온화 에너지가 불규칙성을 보이면서 여기에 알루미늄이 오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 홍준이 알겠어? 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1이온 에너지만 시험에 나오면 좋을 텐데 뭐도 같이 나온다? 제2이온 에너지도 같이 나옵니다. 제2차 이온 에너지, 뭐 제2이온 에너지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만약에 붕소하고 탄소의 뭘 비교하라? 제1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붕소하고 탄소는 같은 가로줄에 있지. 같은 가로줄에 있으면서 탄소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크다? 붕소하고 탄소는 C가 제1이온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제1이온 에너지를 묻지 않고 뭘 물었다? 제2이온 에너지를 물었어. 제2이온 에너지를 물었을 때는 어떻게 되노? 붕소하고 탄소를 보니까 누가 오히려 더 크게 나와져. 붕소가 제2이온 에너지는 더 크다고 나옵니다. 이런 걸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혼동이 됩니다. 혼동이 되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의 경향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1과 2 그래프의 경향성을 비교해보면 어디로 미루면 되겠나? 원자 번호를 왼쪽으로 한 칸 밀면은 어떻게 되노? 똑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1이온 에너지, 제2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제1이온 에너지를 한 칸 옆으로 민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붕소하고 탄소의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구하고 누굴 비교하면 되노? 붕소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누구하고? 1 작은 베릴륨하고 탄소보다 원자 번호가 1 작은 누구하고? 붕소하고의 뭐를 비교하면 된다?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붕소와 탄소의 뭘 비교할 때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은 베릴륨과 붕소의 뭐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칸 옆으로 당기면 그러면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분명히 이렇게 낼 거야. 붕소하고 뭐의? 붕소하고 탄소의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두 번 생각하기 헷갈리면 뭘 비교하면 된다? 원자 번호를 한 칸 왼쪽으로 당겨서 베릴륨하고 붕소의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면 된다는 말이야. 됐지? 예. 때때로 최근에는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 제3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때는 몇 칸 당기면 되겠네? 2칸 당겨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똑같이 응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준아, 여기 있는 거 요거 알겠나? 방금 요렇게 했던 거 알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원자과 전자수는 뭘 보고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요?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우리가 하잖아, 맞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족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만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 중간에 어디 빠졌어? 여기 2족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는 걸 알아놔야 돼. 13족으로 바로 넘어가요. 원래 요 안에 몇 개가 더 들어가는가 그러면 10개가 더 들어가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10개는 3d 오비탈의 d 오비탈의 종류는 10개 있는데
여기 있는 10이 들어가면서 10개가 들어가는데 3D에 10개가 들어가는 원소는 몇 번째 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가 그러면 네 번째 줄부터 나오기 시작해. 시험은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에 칼륨하고 칼슘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요 뒤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어디까지만 1족, 2족 다음에 몇 족이 나온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13족이 나온다는 사실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어? 원자과 전자수는 뭐의 수하고 같노? 이렇게 족의 수하고 똑같지? 어디만 조심하면 돼? 18쪽에 해당되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0이죠. 0. 0이지만 우리가 원자과 전자 말고 체외각 전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체외각 전자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입니다.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헬륨, 네온, 이것도 몇 번까지만 하면 돼요? 아르곤 18번까지만 하면 돼. 2번, 10번, 18번 여기까지만 하면 돼. 얘들은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얼마로 보는 거야? 0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 전자수를 선생님이 그냥 순서대로 쭉 적어놨어요. 홀 전자수를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101, 23, 210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원래 하면은 두 번째 주기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자번호 3번인 리튬이라고 봤을 때 리튬의 홀 전자가 몇 개란 말이야? 한 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자 배치를 1s2, 2s1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홀 전자다라는 사실 알고 1이라고 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2족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4번 1s2, 2s2가 되니까 두 개 다 차있네. 그러니까 0 요렇게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요렇게 나오고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건 뭐밖에 없다? 15족에 속하는 원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로 제일 많다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나 없나? 홀전자. 홀전자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나 없나? 있나? 있긴 한데 우리가 디오비탈에는 5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물론 들뜬 상태에서는 더 나올 수 있지만 바닥 상태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만 하기 때문에 p오비탈까지만 하기 때문에 3개가 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도 어디까지만 3개까지만 한다고. 그래서 최대 3개가 홀전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무슨 상태에서? 바닥 상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41쪽까지.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탄소가 6번이야. 그럼 바로 나오지? 원자과 전자 몇 개고?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2개가 첫 번째 줄이 있고 이건 두 번째 줄에 있겠지? 두 번째 줄에 있으면서 2개 빼버리면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몇 쪽에 속한다? 14쪽에 속한다.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다고. 그 다음 CL은 원자과 전자가 원자 번호 17번이지? 그 다음에 2, 8 몇 번째 줄에 있겠노? 세 번째 줄에 있겠지? 세 번째 줄에서 원자과 전자 몇 개고? 2, 8이니까 10을 빼면 되겠지? 얼마? 7개니까 몇 쪽에 속한다? 17쪽에 속한다. 이렇게 이게 손가락 세지 않고도 좀 더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네.